예,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4시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누리호의 성능 검증 위성이 남극 세종기지와 교신에도 성공을 했고 목표 고도에 올라서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면서 최종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손재훈 예. 세종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 교수 그리고 이영진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지난 한 2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4시에 이 손 교수님, 이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둘도 뭐 지켜봤는데 상당히 좀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고 쏘아 올려질 때 어쨌든 100% 우리 순수 기술로 쏘아 올리는 이 누리호 10월에 한번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더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먼저 두 분의 소감 들어볼 텐데 손 교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 발사체 개발에 참여를 과거에 한 경험이 있는데요. 예. 네. 이 발사 순간을 지켜보는 그 순간에는 그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그런 마음 드시는군요. 네. 예. 근데 아까 사실 이번 발사에는 여러 번의 그동안의 그 연구진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있었고 과거의 그 실패의 경험을 극복한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는 담담하게 지켜볼 수 있어서 아주 즐겁고 기쁜 그런 시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쁘신 네. 거 맞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영진 교수님도 손 교수님과 비슷한 마음이셨어요? 어떠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우리 한국형 발사체 사업의 그 개발 과정을 이제 평가하고 예. 검토하는 역할을 내내 해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압박도 좀 느꼈고 성공에 대한 압박도 다가 느꼈고 압박이 있으시군요. 네. 그렇군요. 꼭 예.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컸습니다. 예. 네. 어찌됐든지 간에 잘 성공해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약 한 10년 정도를 굉장히 고생해준 연구 개발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교수님들은 더 남다를 것 같은데 아마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지켜봤을 겁니다.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교수님께서 이 숨죽여서 발사했던 그 발사 과정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저희 누리호는 이제 3단으로 엔진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성이 이제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획한 대로 비행 한 2분 정도 경과 후에 1단이 분리되었습니다. 네. 1단 엔진 분리한 이후에 2단이 성공적으로 점화가 되었고 네. 그 이후 비행을 하다가 노즈 페어링이라고 그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가 또 역시 계획한 그 시점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 점화 후에 또 역시 그 2단 엔진 연소 종료 후에 2단이 분리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3단 엔진이 점화가 되었고 1차 발사 때 이제 3단 엔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계획된 시각보다 약 50초 조기에 종료되어서 위성을 이제 궤도에 투입하는데 실패를 하였는데요. 네.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잘 연소가 이루어져서 위성을 목표한 궤도에 잘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교수님,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일찍 당초에는 14분 57초에 위성이 분리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예. 그보다는 조금 일찍 목표한 그런 임무에 달성을 한. 그건 더 추진이 잘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네. 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오차 범위에 들어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1차 발사에서 3단 엔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숨을 죽이고 보게 되더라고요. 교수님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1차 발사 때 이제 우리가 뭐 절반의 성공 혹은 통한의 46초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3단 엔진 쪽이 여전히 이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 그 누리호는 굉장히 많은 구성품으로 이제 부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성품들이 다 정해진 시간에 제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임무가 수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여겨서 봤던 것들은 1차 때 발사 때 성공을 했지만 예. 잘 되었지만 그래도 누리호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누리호가 전체 한 200톤입니다. 무게가 200톤인데 네. 이 일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300톤의 추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75톤의 엔진을 개발을 하고 그 엔진을 4개를 묶어서 이제 300톤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과정이 국내에서 당연히 최초로 이제 수행된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300톤의 추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연료 탱크나 산화제 탱크에서부터
4개의 엔진으로 이제 동일하게 연료나 산화제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예. 처음 발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것들이 잘 작동이 되는지를 이제 눈여겨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나로호 때도 되게 이제 애를 먹었던 기술인데 페어링 분리 기술입니다. 네. 단분리도 그렇고 페어링 분리도 그렇고 전부 다 화약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거든요. 예. 나로호 때 사실은 애를 먹어서 이제 이번에 우리 누리호 때는 우리 연구개발진들이 굉장히 더 많이 노력하고 각고의 그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실제로 나로호에 비하면 훨씬 더 페어링이 커도 더 작게, 더 중량이 작게 이렇게 개발될 만큼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차 발사하고 다르게 이제 실제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위성들이 이제 투입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 3단까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난 다음에 위성과 교신이 되었는지를 이제 듣는 것까지, 거기까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눈여겨서 봤었습니다. 예, 모든 과정이 잘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참 기분 좋게 또 숨죽여 그 과정을 지켜봤을 텐데 네. 그 아까 3단 로켓 부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손 교수님께서도 지난해 10월에 아셨던 소환의 46초 예. 이 교수님께서 표현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는 이제 보니까 3단 로켓의 헬륨 탱크 문제로 아쉬움을 삼켰었는데 지난해 그 발사에서 위성궤도 진입을 위한 속도가 초속 7.5km 네, 그 기준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속도의 기준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위성이 이제 목표한 궤도에 이제 안착을 하면 이제 지구를 임무하는 어떤 기간 동안 이제 지구 궤도를 돌면서 그 어떤 높이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 높이를 유지하려면 어느 속도를 가지고 예. 그 원궤도나 타원 궤도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는 아시다시피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지하고 있거나 어떤 그 고도에 맞는 속도에 이르지 못하면 지구 중력에 의해서 점점 높이, 즉 고도가 낮아지면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1차 발사 시에는 7.5km에 고도는 7,700km에 도달했지만 예. 속도 700km에 해당하는 속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고도를 낮추면서 낙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쉽게 예를 들면 어떤 물체를 줄에 매달고 이렇게 돌리면은 빠른 속도로 돌리면은 그 물체가 잘 돌지만 점점 이제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은 하면 떨어지죠. 떨어지게 중력 되죠. 때문에. 제 같은 원리입니다. 아, 네. 그때는 어쨌든 좀 3단 그 부분이 더 치고 나가야 되게 돼야 되고 그 연소에 있어서 1, 2단 같은 경우는 자동 연소가 되는데 3단 부분은 컨트롤링이 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안 된 게 이제 산화제 연료가 좀 세서 뭐 그랬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연소하는 과정은 반드시 산화제와 연료를 필요로 하는데요. 산화제 탱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산화제가 이제 누설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산화제가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원래 당초 계획했던 만큼의 연소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이렇게 중단된 경우가 문제가 됐었던 거죠. 이번에는 그게 잘 메워진 거고요. 그렇죠, 잘 맞습니다. 보완된 이번에 거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보완됐습니다. 예.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은 했지만 돌이켜보면은 발사 준비 과정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 문제도 예. 있었고요. 일단 산화제 탱크 속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부품 교체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부품이 누리호 3차 때 발사 때 사용하려던 부품이었다.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 지금 이번 발사한 누리호는 이제 2호기인데요. 예. 이미 그 다음 발사를 위해서 3호기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부품도 이미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제작된 부품을 교체하는 문제라면 상대적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예. 근데 그보다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문제를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제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한데 그렇죠. 그 부분들을 사실 산화제 레벨 센서라고 저희 수위를 측정하는 산화제 액체 산소에 탱크에 담겨 있을 때의 높이를 측정하는 센서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센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케이블이나 전기 부품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였고 또 그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저희 국내 기업에서 그 설계 제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담당 기술자들이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조금 더 신속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 다행히 그 문제가 센서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속에 들어가는 전기 부품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해서 그거를 교체하는
식으로 금방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2일이라는 짧은 시간, 저도 이제 지난주 연기됐을 때 예. 이게 가을이나 내년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2일 만에 상당히 신속하게 해결을 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뉴스하다가 그 속보를 전한 기억이 나는데 네. 사실 이런 게 무슨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뭐 자동차도 아니고 정말 37만여 개의 부품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무진동차로 다시 그걸 내리는 데만 그 짧은 거리 가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네. 이거를 과연 뭐 또 이제 장마 가까워지니까 날씨도 그렇고 여러 변수가 있어서 교수님은 그때 딱 그 속보 나올 때 이거 이번에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셨는지 아니면 되겠다 싶었는지 어떠셨어요 그때?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일단은 다시 기립했던 누리호를 다시 내리는 과정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예. 아직까지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기립한 상태에서 찾지 못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우리 2018년에 시험 발사체 발사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미 개발을 했던 센서입니다. 우리 연구개발진이 자체 기술로 개발을 했던 센서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설계하고 뭐 검증하고 했던 과정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누리호 참 뭐 생각만 해도 참 기분 좋은 발사 성공이었는데 네. 세계 7번째로 그 의미를 좀 짚어볼 텐데 7번째로 1톤 이상 실용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자력 발사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상당히 보이는데요. 먼저 손 교수님께서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주시죠. 예, 저희가 7번째로 실용 위성을 발사했다는 능력을 이제 갖추게 됐다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1톤 미만의 위성을 발사한 국가가 3개국이 더 있습니다. 세 개 나라 더 있군요. 예, 그게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북한입니다. 예. 그 나라까지 다 합치면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한 국가가 9개 국가가 있고요. 예. 저희 나라가 10번째 국가가, 우리나라가 10번째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세 개 국가는 한 300kg 정도의 작은 위성을 발사할 수 1톤 있는 미만의 작은, 능력을 예.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 위성이 그 우주 공간상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카메라나 어떤 측정 장비, 안테나, 그리고 전지, 그리고 추진체도 그 연료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게가 이제 증가하게 되겠고 그 고성능의 어떤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게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다가오는 8월 3일 날 발사를 해서 달궤도에 착륙하게 될 다누리 위성 그것의 무게도 678kg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위성이 몇 개 모이고 또 약간의 여부를 두자면 실용 위성급의 위성은 1톤 정도, 네. 1톤 이상 정도를 가져야 그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그렇군요. 성능의 위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1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손 교수님 말씀처럼 무게가 갖는 의미라는 것은 그만큼 무게가 좀 더 큰 무게의 위성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기술 발전이 그만큼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탑재체 위성이라고 하는 중량이 크면은 발사체 자체가 또 커야 되고 예. 발사 자체가 크면은 추력도 커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탑재체가 크면은 거기에 위성에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들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용 위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중량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환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주 발사체 기술은 또 국방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보안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누리호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쏘아 올려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희가 이 미사일 기술 그 통제 체제, 그러니까 국외로 그 어느 정도 사거리나 탄두 중량 이상의 기술이나 미사일을 수출하거나 예. 또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체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흔히 MTCR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작년도에 해제는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엄격하게 수출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이상 성능을 가지고 있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한 통제 체제의 어떤 컨트롤을 받지 않는 국가로부터는 기술을 이전받아서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발사를 해서 우주 발사체의 전체 기술을 완성해야 되고 특히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런 핵심
단순한 부품도 많지만 그런 서브 시스템으로 부를 수 있는 터보 펌프 개발 기술이나 네. 그리고 엔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분사 기술, 또 연소 불안정 제어 기술, 또 이번에 이제 가장 부각이 되었던 뭐 클러스터링 기술,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결국 자력으로 개발을 해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 외에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나로 발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1단 엔진을 러시아로부터 도입을 해서 네. 저희가 위성을 발사는 했지만 예.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력으로 개발하다 보면 사실 전체 과정을 다 저희가 밟는 거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성과도 있지만 네. 그 저희가 흔히 이제 내공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기술진 내부에 축적되는 기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어떤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자력 발사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성공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1톤 이상을 성공을 했으니까 2톤, 3톤을 위한 그런 기술력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탑재체의 양을 이제 늘리는 게 사실은 다음번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이제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이제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기본적으로 탑재체의 양을 늘리려면 추력의 양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추력의 크기가 커지려면은 결국에는 엔진의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나라가 누리호를 개발을 하면서 개발을 했던 이제 위성은 엔진은 중형급 엔진인데 한 75톤의 추력을 갖고 있는데요. 다음번 같은 경우에는 100톤이나 혹은 100톤 이상의 대형 엔진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엔진들을 이제 개발하는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한 4.5톤의 다목적 실용 위성급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위성을 투입을 하려면은 한 500톤 이상의 추력이 필요합니다. 500톤이나 600톤 정도의 추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100톤 정도의 엔진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 한 5기나 6기 정도의 엔진을 이제 클러스팅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엔진의 클러스팅 기술은 4개를 했다고 해서 5개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모든 과정을 또 다시 개발을 하고 또 다시 해봐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개발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잘 모르니까 그 100톤짜리를 4개 하면 됐으니까 5개는 뭐 하나 더 얹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호의 핵심 바로 이제 액체 엔진이고 네. 엔진 4기를 하나로 묶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클러스터링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하던데 이거 설계를 12번 바꾼 정도로 그만큼 해법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술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예, 일단 클러스터링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예. 드리면요. 네. 저희 이 누리호는 1단, 2단, 3단 세 개가 다 액체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 엔진의 전체 추력이 300톤이고요. 2단 엔진은 엔진 한 기가 75톤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1단 엔진 300톤을 만약에 내는 엔진을 개발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300톤급의 엔진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금처럼 누리호처럼 75톤짜리를 4개 만들면 75 곱하기 4가 되니까 300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300톤급 엔진을 만들었다면 2단에 들어가는 75톤 엔진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추력을 갖는 엔진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요. 또 융통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75톤의 배수에 해당하는 추력의 엔진을 클러스터링 기술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여러 가지 단구성에 있어서 융통성이 생기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기술에서 이제 어려운 점은 만약에 이번 누리호처럼 4개를 엮는다면 예. 4개에서 발생되는 추력이 균등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느 오차 이내로 이제 발생을 해야 대칭적인 추력이 발생하겠고요. 네. 어느 한 엔진에서 큰 추력이 발생한다면 발사체가 똑바로 비행을 하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균등한 추력 배분의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기술은 지난번 나로 1차 발사 때 성공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굉장히 걱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성공적으로 잘 1차 때 되고 또 이번 2차 때는 1차 때 잘 됐으니 2차 때도 잘 되겠거니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 2번 모두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링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를
맞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3차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더 오류를 줄였고 성공 확률은 높다. 이렇게 저희가 자신해도 될까요? 예. 그 자신이라는 의미가 이제 성공의 확률을 퍼센트로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이 우주 기술은 이제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제 그런 모든 기술을 축적할 수는 없는데요. 예, 예.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반복하면서 실패의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성공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여기에 또 실려 있는 위성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는데 네. 보니까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도 그렇고 더미 위성만 1차 때는 있었는데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 검증 위성과 어떤 4기의 큐브 위성, 작은 미니 위성, 대학생들이 만든 거라고 하던데요. 이게 탑재되어 있다고 하던데 일단 성능 검증 위성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좀 들어볼까요? 네. 성능 검증 위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위성은 대부분의 미션이 이제 지구를 관측하거나 이런 미션을 많이 갔는데요. 성능 검증 위성은 일차적인 목적이 그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우주 핵심 기술 장비도 혹은 장치들의 성능을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번에 올라간 성능 검증 위성에는 이제 전체 무게는 한 180kg쯤 되는데요. 네. 성능 검증 위성 자체는 한 162kg이고 거기 안에 이제 그 꼬마 위성들, 큐브 위성인데 꼬마 예. 위성들이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무게가 180kg쯤 이제 되는데요. 성능 검증 안에는 위성 안에는 이제 요 큐브 위성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중에 달 탐사 개발 사업에 사용이 될 그 몇 가지 중요한 장비들을 미리 이제 탑재를 해서 이번에 투입을 해가지고 궤도상에서 우주상에서 이 그 탑재 장비들이 자기들의 성능을 잘 이렇게 발휘를 하는지를 검증하는 게 목적인데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것 중에 이제 중요한 3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온도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열 장치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세 제어용 구동 장치, 그다음에 성능 검증 위성의 명령을 전송하는 S밴더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들의 그 성능 검증을 하는 게 이제 목표여서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부르고요. 네. 7월 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의 그 성능 검증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안에 이제 큐브 위성, 꼬마 위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꼬마 위성들은 어떤 임무를 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꼬마 위성, 큐브 위성을 네.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꼬마, 뭐 미니, 네. 큐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실제 굉장히 작더라고요. 예. 30cm 정도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한 10cm 정도 예, 예. 되고요. 무게는 한 1kg 정도 네, 네, 됩니다. 원래 이런 그 꼬마 위성, 네. 큐브 위성은 미국에서 교육용 위성으로 처음에 그 제안이 되어서 예. 그 대학생들이 한번 연습 삼아 만들고 그걸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 효과도 있으니까 만들어진 그런 건데요.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위성 경진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2019년도에 큐브 위성 경진 대회를 열어서 그 상위 4위까지 입상한 대학들 4개 대학이 이 위성을 만들어서 이번 그 누리호 발사에 그 탑재체에 실려서 이제 우주 궤도에 올려졌는데요. 그 위성들은 일단 크기가 작기 때문에 카메라하고 이제 GPS 장치 정도가 탑재되어 있고요. 예. 그거를 통해서 지구 대기를 관측하고 또 지구 어떤 영상을 촬영하거나 또 미세먼지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과학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연세대학교 그 기계 이름이 이쁘더라고요. 미세먼지를 관측하게 돼서 이름이 미먼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제가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 큐브 위성이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잘 분리가 됐나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 확인이 접속이 지상과 교신이 돼야 될 텐데 그건 언제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네,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큐브 위성은 미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낮습니까? 네, 이제 금방 송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초 개발은 이제 교육용으로 개발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위성을 만들어도 미션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그 위성들인데요. 이번에 그 큐브 위성을 투입을 하게 되는 경위는 우리 누리호의 3단이 바로 위성을 투입을 목표 고도에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성능 검증 위성이 안에 들어 있다가 네. 성능 검증 위성이 고도를 다 잡고 궤도상에서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을 때 안정화된 상태에 그래서 발사된 이후로부터 오늘로부터 한 7일 정도, 만 7일 이후에 일주일이 걸리는 일주일 거군요. 이후에
이제 성능 검증 위성에서 하나씩 이틀 간격으로 아하. 하나씩 빠져나옵니다. 네, 그런 방식을 취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번에 이제 4개가 싹 나올 수는 없는 거군요. 네, 이게. 그게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에는 반발력 때문에 위성의 자세가 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니까. 네, 네. 그렇죠. 나올 때 그래서 성능 검증 위성 자체도 안정화가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안정화된 시간을 한 이틀 정도로 잡고 있어서 이틀 예. 간격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4개가 다 분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교신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아무쪼록 그것도 교신이 좀 됐으면 바람을 가져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도 그 큰 대형 발사체에서 위성 그 소형 큐브 위성들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미션을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들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는데요. 예. 그 성능 검증 위성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투입을 하는 이런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기술입니다. 조금 더 그 큐브 위성들의 미션 성공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발사 성공을 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주 개발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예. 다음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예, 당장 사실 누리호 발사 때문에 약간 묻혀져 있는데 네. 다음 사업인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 5월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발사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예. 이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은 이 누리호를 약간 개량해서 그 위성을 이제 실제로 저희 위성을 이제 발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보다 조금 더 앞선 단계 이제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이 예. 차세대 발사체 사업입니다. 이건 지금 예비 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는데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통해서 개발하는 우주 발사체는 누리호보다 약간 성능이 우수합니다. 일단 엔진 사이클이 지금 누리호에는 가스 발생기 사이클이라는 연소 사이클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예.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서 개발하는 엔진은 다단 연소 사이클이라고 지금 거의 최고 수준의 어떤 엔진 사이클을 적용하고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엔진 효율을 약 10% 정도 향상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고체 로켓보다 액체 로켓을 사용하는 이유는 엔진을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한 건데요.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서는 여러 번 점화를 하거나 엔진을 이제 껐다 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점화 기술, 예. 그리고 추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구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게 보는 성능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75톤의 추력을 100톤으로 더욱 높이는 그런 엔진 약간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성능의 차이, 그리고 효율의 차이, 그리고 여러 가지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조금 더 이거보다 훨씬 향상된 그런 선진국형 발사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93년 6월에 최초의 과학 관측 로켓 과학 1호 발사 이후에 딱 30년 만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종욱 장관도 얘기를 할 때 2027년까지 정부가 4번의 추가 발사를 통해서 누리호의 기술적 신뢰도 또 안정성을 높이는 걸 계획이라고 말을 했고 네. 또 8월에는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도 발사를 하고요. 국제 유인 그 우주 탐사 사업인 아까 손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던 아르테미스에도 참여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우주 개발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고 지금 소감을 밝혔는데 네. 끝으로 이 교수님께서도 아직도 이제 우주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우리가 첫걸음 뗀 거기 때문에 그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앞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된 날이기 때문에 이제 누리호 측면에서 보면은 좀 전에도 이렇게 이제 차세대 발사체 얘기도 나왔지만 발사체 자체의 경쟁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많이 강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성공이 반드시 이렇게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예. 여태까지 많은 지적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러한 그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군살깎기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요. 네. 예, 조금 더 이렇게 정교화된 혹은 조금 더 이렇게 성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발사체 개발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주 발사체의 가장 기본적인 또 필요한 사항 중에 한 가지는 신뢰도입니다. 발사 신뢰도. 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발사 신뢰도가 높질 못하면 안 씁니다. 그 발사체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에서도 4개의 유사한 한국형 발사체의 거의 후속으로 유사하게 4번의 발사를 잇는 것도
그런 발사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발사체 분야에서는 필요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이제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교육이랄지 아니면은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많이 어려웠던 게 지난 한 20년, 10년의 상황이었거든요. 예. 네. 이제 그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이해서 이제 모든 우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민간으로 이양이 돼야 된다, 민간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우주와 관련된 산업들은 그 캐퍼나 혹은 어떤 코스들이 너무 커가지고 비용들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민간으로 넘어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계속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하고요. 일관되게 우주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기술들을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된 연구는 필요하겠지만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7번째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데요.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채훈 세종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 교수 그리고 이영진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